11번부터 가겠습니다. 11번. 자, 그림은 어느 날,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항상 저는 그림으로 바로 가지 말고 이 문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제일 먼저 뽑아내 주셔야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뭘까? 그치, 21시. 이게 왜 중요할까? 그쵸, 밤이죠. 밤이면은 뭐를 못 보죠? 가시 영상을 못 보고 뭐만 볼 수 있죠? 저기 영상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 안 해도 무슨 영상? 저기 영상일 거고요. 저기 영상은 내가 뭘 보고 싶을 때 쓰죠? 그쵸, 구름의 꼭대기 고도라는 걸 쓰죠. 뭐 최상부 높이, 꼭대기 고도 이런 거를 볼 때 쓰죠. 그래서 만약에 위성 색깔을 봤는데 위성이 밝은 색이면 꼭대기 고도가 어떤 거죠? 높은 거고, 만약에 어두우면은 꼭대기 고도가 낮은 거고. 그래서 만약에 밝게 보이는 거랑 어둡게 보이는 게 있을 때 A 지점, B 지점 중에 이게 밝다라는 건 고도가 높다라는 거. 그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세기라던가 혹은 뭐 그걸로 측정한 온도라던가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더 큰 거라는 거. 이거 개념이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안 봐도 알겠지만은 적외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뭔가 전선이 등장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선의 모양 딱 뭐랑 같죠? 이렇게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는데 북반구에서 왼쪽 아래로 그려지니까 이거는 한랭전선이라는 거. 그죠? 굿! 얘만 봐도 여러분이 항상 내가 공부한 거랑 자료 중에 뭘 믿어라? 자료를 믿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죠? 한랭전선에 구름이 있는 곳은 후면의 좁은 구역이라 했지만 전면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보이는 자료를 믿어주시면 돼요. 한랭전선 맞고요. 적외영상 맞고요. 황해 전체, 황해 어디예요? 황해는 서해랑 똑같은 말입니다. 네,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요. 황해 여기 어때요? 색깔이 하얘요? 밝죠? 그 말은 꼭대기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구름 최상부 평균 높이는 동해보다 높다. 정답. 됐죠? 답은 5번. 자, 저번 시간 거 복습 잘 해오셨으면 그치? 딱 바로 나와야지. 어느 날 중위도 어느 지역이래요. 이거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알죠? 바로? 반대잖아. 그죠? 남반구죠?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지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한다. 항상 대기 해양 파트로 오시면은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기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이거 그대로 데칼코마니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뾰족해서 한랭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북반구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 풍향 알고 있죠? 풍향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술 시간 됐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나온 김에 우리가 강수구역도 체크해 볼까요? 강수구역. 자, 여기 한랭전선 기준은 후면에 좁은 구역. 운항전선은 전면에 넓은 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통적인 지점은 구름이나 비 같은 경우는 찬 공기 쪽에 내린다. 기억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아우, 너무 뭐가 많아.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여기서 뭐 타고 이동해요? 편서풍 타고 이동하죠. 그래서 북반구일 때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죠. 편서풍 타고. 남반구는 마찬가지로 이거 데칼코마니 시키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왜냐하면 서풍을 타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죠. 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가니까. 끝! 됐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 하나래요. A, B 지점 일기기호.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 구름량 나쁘지 않은데. 풍속 좋습니다. 이거 일기기호 읽을 수 있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잘 안 보여서. 자, 둘 다 무슨 풍이 부는 거죠?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는 모양. 화살이 날아오면 북서풍이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저기서 그렸지만은 요 영역은 요런 모양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죠. 북서풍 똑같지? 근데 그 중에 여기는 긴 막대기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몇 미터 퍼 세크? 10미터 퍼 세크. 요거는 5미터 퍼 세크. 그러면은 풍속이 어디가 더 빨라 보여요? B가 더 빨라요? A 아닙니까? 왜요? 등합선 간격이 좁죠. 그러니까 A가 니은에 매칭되는 거 맞지 않아요? 맞죠? 그게 여러분 이게 태풍이 아니잖아. 태풍은 중심부로 가면은 태풍의 제외하면 중심이 빠르겠지만 얘는 태풍 문제가 아니에요. 온대저기압이고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풍속은 뭐랑 연관이 있죠? 등합선 간격. 그래서 등합선 간격이 좁은 A가 풍속이 빠른 니은. 오케이? 풍속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린 기역은 간격이 넓은 B. 맞죠? 풀어오신 분들 맞죠? 그래서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하나요? 뒤집혀 했으니까 맞고. A는 니은인가요? A는 아까 니은이랑 매칭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TC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TC 자료라고 했잖아요. 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P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얘는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진행 방향에 어디에 있죠? 왼쪽. 그러면 풍향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반시계. 시계. 여러분의 눈을 보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남반구, 북반구 할 거 없이 그냥 북반구 편한 거 먼저 할게요. 태풍이나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지나갈 때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의 풍향 변화는 이렇게죠. 시계. 왼쪽은 반시계죠? 이건 괜찮지? 남반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남반구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남반구를 보시면 어우씨 너무 올렸다. 남반구 보시면 남반구는 편서풍이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죠. 그러면은 진행 방향의 왼쪽은 여기죠. 왼쪽은 이런 모양, 오른쪽은 이런 모양. 됐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슈슈슈슈. 저는 학생 때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왜 이렇게 탁탁 튀는 소리가 나냐?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탑블레이드 같은 거 해봤어요? 팽이 게임 해봤어요? 팽이 게임에서처럼 괜찮아, 이거 안 터져요. 제가 작년에도 이랬는데 안 터지더라고. 풍향 변화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얘네들을 팽이라고 톱니바퀴라고 생각하고 저기압을 이동할 때를 땡기면은 양쪽 팽이가 어떻게 도는지로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야, 터져도 내가 죽지 여러분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죠? 네, 그래서 풍향 변화 이렇게 일어나. 괜찮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요. 얘는 아까 반시계 방향. 됐죠? 야, 안 죽어. 야, 이거 가지고 죽으면은 뭐 그냥 죽는 거지, 어떻게.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북서태평양의 겨울철, 여름철, 수온. 야, 뭐가 여름이고 뭐가 겨울일까? 왼쪽이 여름. 왜요? 그치, 지금 보면 29도짜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근데 나는 29도짜리가 많이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쪽이 겨울, 이쪽이 여름. 혹은 이렇게 봐도 되지.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온도가 낮은 쪽으로 보면 얘는 9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지금 4가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차가운 걸로 봐도 여기가 겨울이라는 거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 발생 수는 가시기가 많을까요? 태풍은 언제 생겨요?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가시기가 당연히 많겠죠. 여름일 때.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는 지점의 평균 위도는 가시기가 높을까요? 태풍은 중심 온도가 대충 해수의 온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그렇죠. 27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따뜻한 해양 27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합쳐서 보면은 가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생기겠지. 나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생기겠죠. 그럼 생길 수 있는 위도는 어디가 더 높죠? 여름철이 더 높은 위도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발생한 태풍 중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더 클까요? 우리 경험상 사실 여름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지에서 해설을 여러분 답지 꼭 같이 보세요. 거기에 표를 줬는데 팝콘을 막 튀겨. 몰라. 가끔 이러더라고요. 가끔. 혹시 답지 몇 쪽인가요? 22쪽인가요? 감사합니다. 이쪽 보시면은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좀 같이 보세요. 요 표로 해설하더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6, 7, 8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일 때 발생한 태풍 보시면은 어때요? 연간 태풍 발생 횟수 중에 온도가 뜨거우니까 실제로 많이 생기죠. 12, 1, 2 겨울보다 여름 다 합치면은 얘가 숫자가 더 크지. 얘보다. 얘 3개 더한 거보다 얘가 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여기에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12, 1, 2 겨울철에 생긴 태풍 중에 우리한테 오는 거 있다 없다? 제로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놓읍시다. 이거 숫자를 누가 외워? 변태처럼. 발생한 태풍 수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생한 태풍 수는 비슷해야 되냐고? 지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또 여름이니까 남반구에서도 태풍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거는 북반구에서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는 유사하지 않을 거냐 그 뜻인 거죠. 근데 제가 이해를 할 때는 북반구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라고 이해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북반구는 어쨌든 여름이니까 6, 7, 8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발문에 그렇게 안 되는 그쵸?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문제. 아쉬운 문제죠. 그쵸? 발생한 태풍.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나시기 겨울은 이 분자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니까 사실 얘가 0이고
가는 뭔가가 있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와의 비교기 때문에 무조건 가가 많긴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사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태영이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구 전체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는 데이터가 제가 지금 없어서 함부로 막 말은 못하겠지만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사실 엄밀하게 바꾸면 북반구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라고 바꾸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괜찮죠? 네. 혹시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여기까지 찍었는데 안 들어갔으면 막대기 왔다 갔다 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 14번 별표 어렵지 않지만 기출문제로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저도 지금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여러분 수특이나 작년 수능 완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어느 지역이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이게 북반구일까? 남반구일까? 그죠? 그렇잖아. 만약에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알았으면 그걸 줬겠지.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풍속을 나타낸 건데 지금 이 숫자들 보시면 제일 큰 숫자를 찾아요. 눈이 복잡하니까. 어디가 제일 크죠? 숫자가? 65, 그죠? 이 65 있는 쪽을 색칠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료 중에 제일 빠른 데이터가 잡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진행 방향의 어디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거 무슨 자료예요?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건 북반구. 그래서 제가 살짝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동쪽이 위험반원이 잡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그림이 데칼코마니로 나왔으면은 남반구라는 걸 알아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너무 문제가 사실은 쉬워. 좋은 문제인데 쉽게 나왔어요. 이 열대저기압에는 눈이 존재하나요? 어떻게 알아요? 눈, 그죠? 풍속 보시면은 이 가운데 지점에 새하얘.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거예요, 거의.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 볼 때 약간 이런 거 얻어가면 좋겠는데 태풍의 눈 사이즈가 어느 정도죠?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보시면은. 이 데이터에서는 대충 많이 잡아야 지름 한 30, 40 잡을 수 있을까요? 40kg 정도? 네, 이거 많이 잡아야 이런 건데. 보통은 저렇게까지도 잘 안 나오고요. 열대저기압에서 태풍의 눈은 보통, 한 15에서 30 정도. 여기 써있죠? 네, 15에서 30 정도의 사이즈가 잡힙니다. 태풍의 눈 사이즈는. 근데 가로 사이즈는 500 정도가 평균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그림이 굉장히 과장된 건데 제가 개념 설명할 때는 말을 하는 거지만 가로가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500. 근데 세로가 얼마라고? 10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게 1대 5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옆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은 사실은 굉장히 납작한 부침개 같은 씬 피자 같은 친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과장된 그림이다. 됐죠? 북반구 위치 정답이고 B에서 A로 갈수록 그러니까 바깥에서 중심으로 걸어갈수록 해명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낮아지겠죠. 왜냐면 이거 앞에 보세요. 자, 제일 뻔한 그림 있죠? 자, 요런 그림이랑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A가 뭐죠? 기압이죠. 열대 저기압이니까 가운데로 가면 기압이 떨어져 줘야 돼서 이게 기압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풍속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반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풍속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눈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에서 0은 안 가. 그러면 얘는 눈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약간 애매하다. 그건 여러분이 주어지는 자료 보면서 좀 잘 봐야 돼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좋은 문제들 좀 선별을 하고 가시죠. 저거랑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열대저기압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열대저기압 문제 중에 자 앞에 보세요. 자 2021년 6월 평가원 18번 문제죠.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잘 안 보여도 미안합니다. 이게 제일 최대학대라서 2021년 6월 평가원 18번 문제. (34분인데) 36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데 훌륭하군요. 모르겠다고? 알죠? 풀어보셨죠?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뭐였죠? 미안. 기억이 안 나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머리 아파. 잠시만 보면
하셔야죠. 근데 일단 1학기 때는 뭐 언매, 미적, 뭐 화작 뭐 그런 거 내신 잘 챙기시고 네, 여름방학에 또 PT를 올리셔야죠. 얼추 견적 나오죠?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디래요? 북방구랍니다. 근데 풍속 분포인데 풍속 보시면은 진한 쪽이 풍속이 높은 거죠. 제일 큰 숫자를 찾으라고. 어디가 제일 높아요 지금? 그림에서 커서 있는데 여기가 제일 높죠. 근데 북방구니까 위험반원이 진행 방향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그림은 아까 우리가 수특에서 본 그림은 이동 방향을 주고 위험반원을 찾는 문제죠. 오케이? 이동 방향을 주고 위험반원을 찾아서 어딘지를 찾는 건데 얘는 반대로 어딘지와 위험반원을 주고 이동 방향을 거꾸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북방구기 때문에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되게 얘 이동 경로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가줘야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지 안 물어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무슨 풍대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무역 풍대. 그러니까 전향점을 최소한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은 유추를 할 수 있죠. 그 정도까지. 그죠? 그러면은 태풍은 북동 방향인가요? 북동은 오른쪽 위로 가는 거죠. 아니고 북서죠. X. 그 다음에 니은은 사실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파트 7단원에서 수특 기준 7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풍이 있으면 저기압성 용승이 생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개념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여러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알아서 여기서 알아서 여기서 저기압성 용승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제가 꼼꼼하게 다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설명하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 관심 없어도 보세요. 참고로 엘니뇨 라니냐는 진짜 정리 꼼꼼하게 해놨으니까 관심 있어도 보시고 관심 없어도 보시고. 됐죠? 됐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1, 2분만 더 주세요. 괜찮은 문제가 저거를 오마주한 문제가 수특인가 수한인가에 있었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디귿을 안 풀었네요. 네, 그래서 수렴 발산을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사실 기본 개념이긴 해요.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O일까 X일까? 반시계로 먹으면 시계로 불어보내요. 그거는 사실은 기본 개념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까리하긴 한데 사실은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디귿선지도 알아야 되는 거다. 지원 수준에서 대답해드리면 태풍이라는 거는 저기압이 굉장히 세게 발달한 거잖아요. 그 말은 과학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유가 때를 쓸 필요가 없는데 아래서 빨잖아요. 그 위에서는 뭐 해야 될까?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서도 빨고 위에서도 빨면은 얘가 양쪽에서 빨리니까 발달이 안 돼요. 혹은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아래에서 퍼지고 위에서도 퍼지면 퍼질 공기가 없으니까 걔도 죽어요. 그래서 아니야 다 웃었어. 아래서 빨리고 위에서 뱉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서 빨렸으니까 위쪽으로 불어나가는데 그 방향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시계로 불어나가고요. 제가 이제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지식이 점점 멍청해져서 제가 만약에 조금 찾아보다가 못 찾겠으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드릴게요. 근데 맨날 댓글로 남긴다고 해놓고 그것도 까먹어서 댓글을 안 남겨요. 제 나이 돼보세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뒤에 실전 모의고사 있을 수도 있거든요. 5개짜리 혹은 기출문제 중에 못 찾겠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갈게요. 15번 문제 안 풀어오신 분들도 있으면 한 번은 풀어보세요. 39분인데 41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자료가 리얼한데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15번) 풀었으면 멍하니 있지 말고 16번도 좋으니까 16번도 풀어보시고 17번도 좋으니까 풀어보시고 16, 17, 18이 약간 15, 16, 17이 문제가 괜찮습니다. 할 말들이 좀 있어요.
자, 41분. 정답 몇 번이죠? 15번에 몇 번? 3번이요? 4번이죠. 자, 태풍의 이동 경로고요. 태풍이 쓱 지나가는데 A, B, C 지점에서 내가 관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머리 아프니까 하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해봐요. 내가 A라는 곳에 서서 태풍이 지나가는 걸 관측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기압이. 열대 저기압이 가까이 오니까 내 기압이 줄어들다가 걔가 제일 근접했을 때 최저를 찍고 이때가 제일 최근접인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벗어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들이 다 어때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근접했다 멀어졌다. 근접했다 멀어졌다. 그러면 각각의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순서대로 만나겠죠. A, B, C 순으로 만나는 거 이해돼요? 그죠? 반대로 만나진 않겠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근접한 이게 A 그래프.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괜찮아요? 그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고 그 기압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기압이 왜 올라가고 있을까? 열대 저기압은 언제 소멸해요? 기압이 상승하며 소멸하죠. 그죠? 괜찮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압의 세력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기압이 저기압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걔네들이 세지는 거고 저기압이 고기압화 되면 뒤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압을 내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기압이 올라가면 걔는 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고 저기압이 세력이 내려가고 있으면 걔는 이름값을 하는 거니까 강해지는 거고 혹시라도 이동성 고기압이나 정책성 고기압의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봤는데 걔가 중심부 기압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고기압이 더 고기압이 되니까 강화되는 거고 고기압의 세력이 고기압이 기압이 내려가면 약화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기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열대 저기압이 고기압화되고 있으니까 저기압의 이름값을 못하니까 세력이 약해지면서 소멸하는 거죠. 됐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최대 풍속은 A가 더 빠르냐? 그렇겠죠? 세력이 더 셀 때, 가까울 때, 중심 기압이 더 낮을 때. B에 위치할 때 C에서는 서풍 계열이 우세하게 부느냐? 태풍이 시키는 대로 B에 위치할 때 내가 여기 C에 서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저기압이니까 북반구 저기압이니까 무슨 손 들어야 되죠? 북반구니까 오른손 들고 수렴이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물려 들어갈까요? 반시계로 말려 들어가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개념 영상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충 서풍이 우세요? 동풍이 우세요? 동풍이 우세하니까 땡. 됐죠? 그 다음에 이 평균 이동 속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했는데 A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 거리는 같아요. 근데 시간을 보시면 A, B, B, C 중에 뭐가 더 짧죠? 이거보다 B, C가 이게 짧아요. 더. 얘는 길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게 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A, B 구간이 느리다. 정답. 답은 4번.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6번. 풀어보셨죠? 자, 너무 중요한 문제. 자료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문제. 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이동 경로인데 보시면 이 뜨거운 바다에서 생기는 얘네들이 뭘까요? 이 친구들? 이게 열대저기압이겠죠. 태풍. 그죠? 태풍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있죠. 얘네들은 태풍이지만 사이클론, 뭐 윌리윌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중위도쯤에서 생겨서 뭘 타고 다니죠? 얘네들은 편서풍 타고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뭐죠?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 됐죠? 자료가 굉장히 괜찮아서 바다에서 생긴 거분에 육지에서 생긴 거는 A가 크냐라 했는데 A 그냥 넣고 읽을게요. A는 뭐냐면 실선이라서 얘가 A, B는 점선이라서 열대저기압이 B.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 이 수치가 크냐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열대저기압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태풍은 바다에서 생기나요? 네. 오케이. 근데 육지에서 생기나요, 태풍은? 안 생겨요. 그래서 태풍은 열대저기압은 이 수치가 0이에요. 근데 온대저기압은 이 위에서 데이터를 읽어보시면 요런데 육지에서도 생기죠? 온대저기압들은 여긴 뭐 바다에서 생긴 것밖에 없지만 남반구는 애초에 육지가 적어서 근데 온대저기압은 요 육지에도 생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열대저기압 데이터라고 있는 거 싹 다 바다잖아. 바다에서 생겨요. 왜냐면은 열대저기압에 생기는 원인은 수온 27도 이상의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에너지 원이니까 애초에 해양이 아니면 생기기가 힘들다. 됐죠? 저 사람은 혹시 뭐 마법을 걸고 졸고 있는 건가요? 펜은 세워놓고 졸아.
이상한 사람이야. 온대저기압이 크다가 정답이고.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대기랑 향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 연평균 수온은 어디가 이거 디귿선지 좀 풀어봐요. 연평균 수온 기억과 니읒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기억이 높을까 니은이 높을까 어떻게 할까? 기억이 니은보다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치, 기억은 태풍이 생겼고 니은은 안 생겨서. 그러니까 기억은 뭐 27도 이상이 된 거고 니은은 안 된 거죠. 그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걸로 생각해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기억이 더 높다라는 거를 풀 수 있는 근거는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엘니뇨식인지 라니냐식인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 자료로 풀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굳이 언급을 할까 말까 아까 고민을 살짝 했는데 그냥 들리는 분들만 들으세요. 전공하실 분들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제일 뜨거운 위도가 이 열적도 5도 N쯤이 사실 제일 뜨겁습니다. 적도가 아니라. 이걸로 문제가 풀리는 게 엄청 많아요. 지원 수준에서도. 그래서 문제편이나 아니면 작년 수특이나 수완 풀어보시면서 이 열적도 5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기상위성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좋은 문제 많아요. 그래서 4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17번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 아까 우리가 그 수능 아니 6월 평가원 태풍 문제를 풀고 왔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열대저기압과 엄대저기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등압선 상층 하층 이렇게 자른 거죠. 연직 방향의 등압선의 모양을 보고 열대인지 온대인지 알 수 있나요? 슬슬 해볼까? 1분 넘었는데. 자, 아까 잠깐 말했는데 이 수능 문제 기억나세요? 요거 여기서 하층에서 수렴하면 위쪽은 어때야 된다고요? 발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걔랑 연결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열대저기압은 어떻다고요? 하층에서 수렴, 즉 무슨 기압? 저기압이면 그죠? 빨리 해야지. 저기압이죠. 상층은 어떻다고요? 발산하니까 고기압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그림으로 보지 말고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본인이 헷갈리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보세요. 여기가 1000이면 이 위쪽 선은 뭘까? 1000보다 클까 작을까? 이 선은 1000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야죠. 뭐 996 이렇게 가겠지. 왜?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더 고기압이 돼요? 기압의 메커니즘은 뭡니까? 나를 누르는 공기 덩어리의 무게인데 내가 올라가면 날 덜 누르잖아. 그럼 사실은 여기서 이 선에서 A, B 주고 A, B 대소 비교 시킬 수 있어요. 기본이잖아요. A, B 대소 비교하면 뭐가 더 커요? 아래 깔린 B가 더 크다고.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죠? 그러면은 잘 보라고요. 내가 이 지점에서 여기 서 있어. 근데 내가 여기가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궁금하면 읽으면 돼요. 내가 정확히 이 지점에 서 있으면 기압이 얼마일까? 1000이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이 그림엔 안 그려져 있지만은 이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겠죠. 도도도도도도도도 해서 1000보다 큰 작은 아래 깔렸으니까 더 큰 숫자의 등압선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영역은 기압이 어때요? 1000에서 1000 사이겠지. 그럼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 지점보다 고기압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 지점은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저기압. 이렇게 읽으라고.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까? 얘는 사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또 할 필요 없죠. 여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세팅은 뭐예요? 둘 다 저기압이라고. 읽으시라고. 근데 그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얘는 상층도 뭐인 거예요? 저기압인 거죠.
근데 얘는 상층은 어때요? 반대로 뒤집혔죠. 여기도 해볼까? 내가 궁금한 지점의 높이를 자르시라고. 잘라서 나를 거기에 세워. 그 다음에 주변의 숫자 그냥 여러분 원하는 거 부여하세요. 992, 988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이렇게 보시면 992에서 988 사이니까 대충 996 하세요. 그죠? 근데 주변에 내가 더 멀리 떨어지니까 무슨 선이랑 만나죠? 988이랑 만나지. 988, 996 중에 얘가 더 어때요? 숫자가? 크니까 얘는 고기압으로 생긴 거예요.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고기압이라고. 근데 나 진짜 충격적인 게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뭘 이해 못하고 있는 거냐면 키 큰 고기압이랑 키 작은 고기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할 건데? 똑같은 그림인데? 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풀라고 여러분이 지금 지원인데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대기 파트에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만 하면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문제만 풀다 보니까 고기압을 무시해.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 고기압이나 이동성 고기압이 나오면 즉 뭐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이라든가 이런 기단 문제가 나오면 실수를 하죠. 네. 큰일 납니다. 공부 꼼꼼하게 빠지는 거 없이. 그러면은 정리하면 아까 여기가 저기압이라서 수렴되면 위에는 어때야지 발달을 잘한다 했죠? 쭉 빨아들여서 위에가 발산해줘야 되는 이게 태풍의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태풍이 발달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나가 보인 거죠. 열대저기압. 얘는 온대저기압.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고요. A에서 A가 어디지? 안 보여. 아 여기죠. 저기압이니까 뭐 할까요? 수렴하겠고. B에서 평균 기온은 어떨까요? B는 여기 있는데. 기온이 어떨까? 갑자기 기온을 물어보네. 기온이 어때야 애들이 수렴해서 올라가는데 온도가 높아야지 수렴해가지고 올라가겠죠. 됐죠? 네, 됐습니다. 자, 18번부터는 뭐 무난합니다. 황사, 뭐 온대저기압이 비율인데요. 봤더니 대부분의 서풍 계열에 불고요. 이게 좀 더 심해지고요. 뭐 그런 거죠. 온대저기압 강도가 뭐 세지고요. 황사가 발생한 시기랑 안 발생한 시기인데 당연히 언제가 황사가 발생할까요? 네, 저 나가 발생했겠죠. 더 서풍 강하게 부니까 막 황사 먼지 많이 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황사. 얘는 황사 X. 그래서 나가 황사 됐고요. 서북서해의 평균 강도는 발생한 시기가 강하냐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도 쪽에서 여기는 더 높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뭐 질문해주시고. 19번 제주도 4개 관측소에서 1월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겨울. 7월은 여름. 자, 제주도에서 잽니다. 제주도에서 여기서 재요. 1월 겨울철엔 무슨 바람이 불어요? 북서계절풍. 그죠?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여름에는 남동계절풍. 이게 나타나겠죠? 그지? 그럼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비율이 높으면 이게 막대기가 크게 그려지는데 가자료는 뭐 이쪽 왼쪽 위가 좀 크죠? 그러니까 북서계절풍이 좀 많이 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 1월. 이에 비해서 나자료는 어디가 좀 기냐면 이 오른쪽 아래 뭐 이런 데가 좀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7월. 그럼 끝났죠. 가시기에 4개 관측소 모두 관측 비율은 북풍 계열이 높냐 보시면 북풍 계열이 높습니다. 제주도 월 평균 기온은 1월이 높을 리가 없겠죠. 추워요. 나시기 해양성 계단을 많이 봤죠. 왜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됐죠. 마지막 20번 폭염과 한파를 발령한 날짜인데요. 자 보세요. 항상 숫자를 그림으로 보지 말고 숫자를 보라 그랬죠. 가자료에서 제일 큰 숫자 어디 있어요? 여기 7.3. 그 다음 2위까지는 보자. 여기 그죠? 나에서는 여기. 자 그럼 견적 나왔죠? 고위도 쪽이 많이 울린 거는 한파일까 폭염일까? 한파일 거고. 남쪽이 많이 울린 게 뭘까요? 폭염이겠죠. 끝. 짱구를 살짝 그리면 된다. 그래서 폭염이 많은 거는 경상권이냐? 폭염이니까 나자료를 보고 경상권의 1위죠. 맞고요. 가가 발휘될 때 나의 기단을 봤나요? 한랭은 한대교단에 영향받고. 대기 중 수증기량은 언제가 많아요? 여름철에 습하죠? 그러니까 가가 많다. 자, 여러분 기왕 하는 김에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아까 말한 5도 열적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찾으면 여러분이 풀고 못 찾으면 안 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작년. 제가 지금 작년 수특인지 이 문제. 쉣. 푸세요.
스타트! 너무 안 보이는데. 자, 3월인지 9월인지 맞춰주세요. 반사색. 네. 아 3월인데. 선생님 9월이 여름이죠. 모르겠는데요? 9월이 여름인가? 난 3월이 덥던데? 지금 3월 덥던데? 제가 그래서 박찬혁 쌤한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9월이 여름이냐 가을이냐. 3월이 봄이냐 겨울이냐. 보통 3월에 개학을 하죠? 3, 4, 5가 봄 학기, 6, 7, 8 여름방학, 9월에 다시 개강하죠? 9, 10, 11 가을, 12, 1, 2 여름 겨울방학. 네.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9월은 가을로 봐야 되느냐. 근데 여름으로 봐야죠, 사실. 3월일까? 9월일까? 저는 이거 3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저는 9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혹시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아세요? 편승 효과라고 하죠. 옆 사람이 드니까 따라 들고 있는 것 같은. 이거 3월인지 9월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인지 설명해봐요. 그 적도 윗부분에 하얘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량 분포인데 걔가 하얗다라는 건 반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반사가 많이 될 만한 게 뭐예요? 구름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원 수특 귀퉁이에 있는 건데 반사율이 제일 높은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모래. 빙하. 빙하 정답. 아 진짜 공부 꼼꼼히 했네. 제일 반사율이 높은 게 뭐냐면은 빙하고요. 그 다음이 2위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반사율이 막 감소하는 그런 꼴이 생기는데 아 나도 지금 늙어가지고 어디에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특 여러분 잠깐 수특 좀 드릴게요. 반사율 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124쪽 왼쪽 상단 여기 124쪽 왼쪽 상단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시면은 제일 반사율 높은 게 빙하가 50에서 70% 엄청나죠? 그 다음 2위가 모래사막.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빙하가 50에서 70%를 반사시킨다는 거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을 때려 넣으면 걔가 50에서 70 튕겨내면 30에서 5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그만큼 지구 전체 반사율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옥시토신처럼 계속해서 양이 들어오면은 점점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오는.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코노 가서 에코 울리는 거. 내가 소리가 크게 스피커에다가 마이크에다가 넣어가지고 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걔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 큰 거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양성 피드백인데 대표적으로 자궁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이 사람이 아프면은 계속해서 더 아프게 더 빨리 힘을 줘 하면서 이제 그런 수축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양성 피드백 작용이 사실은 이 지구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아까 그 문제로 돌아와서 얘만 풀고 끝낼게요. 여기가 가장 복사가 많이 되죠. 반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반사가 제일 많이 되는 지점이라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 중에 이 지점이 제일 뜨거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상승 기류가 세서 제일 구름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뜨겁다라는 거는 지금 북반구가 제일 뜨거운 위치가 북반구에 있다는 거니까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인 계절은 9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진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랑 연관된 문제가 저 앞에 있거든요.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겠지? 이겁니다. 이것도 나왔어요? 네. 네. 자, 얘도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얘만 하고 끝낼게. 뭐 가나다는 알아서 푸시고 북반구 여름철인 게 아까 그 문제에서 얘기하면 이게 몇 월인 거죠? 이게 6, 7, 8월 그리고 이제 그쵸 3, 5 여기가 뭐 1, 2, 3월 2, 3, 4월 뭐 3, 그땐 거죠. 1, 2, 12, 1, 2 열대 수렴대가 뭐예요? 공기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럼 공기들이 모이려면 아까 그 문제에서 했지만 공기가 모인다는 건 거기에 온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자료도 그렇고 나자료도 그렇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표시된 지역이 이 자료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일 뜨거운 지역이 지금 적도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북반구에 제일 뜨거운 지역이 있는 거니까 북반구가 여름인 자료.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그럼 대충 6, 7, 8월 자료. 얘는 제일 뜨거운 지역이 어디로 왔어요?
겨울, 적도 아래로 왔죠.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지역이 관측 지역이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열적도 5도 얘기를 한 건 뭐냐? 제일 뜨거운 여름과 제일 뜨거운 겨울 연평균 때리면은 정확히 적도에 일치할까요? 약간 북반구 5도쯤에 오겠죠. 네, 그거를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굿굿 빠위.